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저수지 이수안전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저수지 이수안전도 평가라는 것은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 30년이 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80년대, 90년대 이제 활발하게 댐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댐 운영한 자료들이 뭐 10년씩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과연 이 댐이 설계 당시하고 비교해서 용수 공급 능력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수안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수자원 시설을 재평가하고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할 때마다 혼란이 발생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수자원 시설물의 재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초 연구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다목적 댐의 이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사실 지금까지 그 댐이 언제 준공이 됐는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실측 자료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 유역의 기상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댐에 대해서 사실 그 통일된 이수안전도 평가 기준이 있지는 않고 각 댐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댐의 이수안전도를 평가할 때마다 그 표준성, 일관성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맨 처음에는 우리가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100% 보장할 수 있는 보장 공급량 기준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90년 후반 이후에는 신뢰도 기준을 활용을 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도 기준을 이용을 할 때 자료를 이용하는 그 분석단이라든지 이용된 자료를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 단위에 따라서 산정되는 결과의 차이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원하는 어떠한 그 특정 목적의 결과에 맞춰서 오히려 이 평가하는 분석 단위와 평가 단위를 임의로 바꾸는 그러한 편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빨리 기준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보통 10년 주기로 우리가 수자원 시설물의 이수안전도를 평가를 해왔는데, 1997년부터 99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처음에 기존 댐의 이수안전도를 평가한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당시에 완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댐들의 용수 공급 능력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99년 그리고 2010년에 기존 댐 재평가 및 최적 용량 배분 기본 계획, 2011년에 기존 댐 재평가 및 최적 활용 시행 계획,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기존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쭉 재평가를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다목적 댐의 설계 당시 이수안전도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모두 다르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 댐이 1973년에 이수안전도를 갈수량 증가분 36cms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약 12억 1,300만 정도의 용수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됐고,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95% 보장 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33억 8천만, 그 다음에 안동댐, 이마댐 쭉 돼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수안전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100% 보장 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쭉 이수안전도 평가 방법으로 이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넘어오면서 슬슬
그 이수 안전도를 우리가 신뢰도를 사용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댐 설계 기준에서 이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은 22년 8월 개정된 댐 설계 기준에 보면은 댐의 이수 계획에 사용되는 유입량은 과거에 장기간에 걸친 댐 지점에서의 유하량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기준에 유입량 자료는 저수지 무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 20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계학적 기법으로 장기간의 자료를 모의 발생시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년 이상의 데이터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20년 이상의 데이터라는 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뭐 장기간 이용할 댐에 충분한 자료인가라고 보면은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계학적 기법으로 장기간의 자료를 모의 발생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계학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얼마 동안의 장기 자료를 모의 발생을 시키고 이용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목표 계획연도 수립과 관련해서 보면은 수자원 개발사업의 목표연도는 최소 20년 이상으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수 공급 계획 중 물수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역시 물수지 분석은 20년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 분석 단위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5일, 즉 반순 단위 또는 순 단위 10일 정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물관리 기본계획을 사용을 하는 물수지 분석을 할 때는 반순 단위, 즉 5일 단위 자료를 사용을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댐 설계 기준에 보면은 뭐 이수 용량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측유량 또는 강유출 모형의 1단위 자료를 이용해서 보통 월 단위 기준으로 분석하되 용량이 작은 저수지에서는 순 단위 이하로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 공급 능력의 평가 기준인 이수 안전도는 우리가 신뢰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수지 모의 기간은 장기간일수록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 20년 이상 기간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자료의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역시 추계학적 기법으로 모의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시설 그 이수 부분 재평가와 관련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보면은 기간 신뢰도를 분석을 할 때에는 댐 설계 기준, 물수지 분석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순 단위 또는 순 단위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고요. 댐 운영 모형의 분석 단위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강유출 모형으로 구한 자료의 기간이 충분치 않을 때 1단위 자료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기준에서는 댐 시설에 의한 개발 계획으로 반순별 또는 순별 정도의 비교로도 충분하지 이보다 더 자세한 자료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의 기간실로의 분석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평가 단위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석 단위는 우리가 1단위를 사용하든지 반순 단위를 사용하든지 또는 순 단위를 사용하든지 심지어 월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기간 신뢰도의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가 단위, 즉 우리가 구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그 평가 단위는 분석 단위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주댐에 대해서 1986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세로 축은 분석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위 자료를 이용을 할 건지 반순 단위 또는 순 단위, 월 단위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건지 하는 분석 단위를 의미를 하고, 이쪽은 평가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분석한 것을 우리가 일 단위로 평가를 할 건지 또는 반순, 순, 월 단위, 심지어 연 단위로 평가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차이가 큰 이 충주댐을 대상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1단위끼리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반순 단위 또는 순 단위끼리 평가를 한다든지 월 단위 또 심지어는 연 단위끼리 평가를 했을 때에는 분석 단위를 무엇을 사용하든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순 단위로 할 때는 분석 단위가 1단위든 반순 단위든 92.76, 93.13 한 1% 차이도 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순 단위로 평가를 할 때 분석 단위를 1, 반순, 순 단위를 사용한다고 할 때 역시 91.97, 92, 92 차이가 1%도 채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월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단위일 때 88.96, 월 단위 분석 단위를 사용을 할 때 91.22로 기껏해야 한 2.3%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 단위도 분석 단위의 변화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큰 차이를 보는 것은 동일한 분석 단위에서 평가 단위를 바꿀 때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1단위일 때 우리가 1단위 평가를 하는지 반순 단위, 순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를 평가를 할 때 1단위에서 순 단위까지는 평가 단위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월 단위로 바뀌면은 한 3% 정도 떨어지고 연 단위로 바뀌게 되면은 충주댐의 용수 공급 능력이 64.86으로 20%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를 사용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의문이 과거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주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보수적인 평가를 준용을 해서 기간 신뢰도 평가할 때 주로 연 단위 평가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수 측면에서 우리가 연 단위로 평가를 할 때에는 그 해당 연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1단위를 사용을 한다고 그럴 때 하루라도 물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체 연도에 물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그 해 전체를 용수 공급에 실패한 해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 보유 기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가뭄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연 단위 평가 결과는 크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97년에 평가를 했었고 2011년, 14년 후에 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2019년 다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충주댐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순 단위, 분석 단위, 연 단위 평가 모두 일관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1997년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10년 동안 자료가 있어서 데이터 수는 약 3,653개고 평균이 165, 분산은 다음과 같고요. 이럴 때 기간 신뢰도가 70%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11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는 가용 자료가 24년 자료가 있었고 평균은 데이터 수가 8,766개, 평균은 이 당시보다 이 이후에 한강유역에서 홍수가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평균 유입량 자료가 172.65로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신뢰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물이 풍부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75%로 14년 전에 조사했던 기간 신뢰도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2019년에는 모두 32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을 했고 데이터 수는 이렇고 또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수도권에서 가뭄이 심했던 그 해가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평균 유입량이 162.62cms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 당시 충주댐의 기간 신뢰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68.75%로 상당히 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 단위 평가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사이에 과연 풍수년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가뭄이 심했던 해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뭐 한 10년마다 이 기간 신뢰도가 5% 또는 7% 이렇게 쭉쭉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나왔던 결과가 얼마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참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이러한 결과를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7, 8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75%였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도 없었는데 왜 이수안전도가 68.75%로 뭐 7% 가까이 떨어졌느냐라고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원인인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자료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장기간의 자료를 우리가 추계학적으로 발생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댐 설계 기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통계학적 특성이 기왕의 자료하고 유사하도록 1000년 동안의 자료를 발생을 시켜서 이수안전도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측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통계학적 특성,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뭐 1차 시리얼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을 유사하게끔 자료를 발생을 시키고 뭐 F테스트, T테스트를 통해서 자료를 검증을 하고 기존의 신뢰도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의 유입량 실적 자료하고 발생 자료의 통계치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86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까지 데이터 수가 13,514개였고 1000년 동안의 발생 자료는 36만 5천 개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값은 뭐 166과 156으로 약 한 2% 뭐 한 그 정도 차이가 났고요. 중앙값도 49와 50.07로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줬고 표준 편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2% 정도 차이가 나서 발생시킨 자료들이 기왕의 자료의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자료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발생시키는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1000년 동안의 자료에 어떤 그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1000년짜리 자료를 무작위로 다량 발생을 시켰습니다. 1000년짜리 자료를 한 100개 정도 발생을 시키고 그 중에 무작위로 10개의 1000년짜리 자료를 사용을 해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충주댐에 대해서 보신 바와 같이 1 반순, 1순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박스 플롯으로 그 비교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111 자료인데 111 자료 같은 경우 25%일과 75%일 사이에 신뢰도 차이가 1%도 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연 단위로 평가했을 때인데 이게 1연단위, 요게 반순 연단위, 순 연단위, 월 연단위입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연단위인데 약 신뢰도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1000년 자료를 발생을 시키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발생시킨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 신뢰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역별로 하나의 다목적 댐을 선정을 해서 한강유역의 뭐 충주, 낙동강의 안동, 그 다음에 금강의 용담, 그 다음에 영산강의 주암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섬진강의 주암이죠.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1000년 발생시킨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실측 자료 각각 분석 기간은 충주댐은 86년부터 23년, 안동이 77년부터 23년, 용담이 2001년부터 23년, 주암댐이 91년부터 23년 완공이 된 지 최근까지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기왕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분석한 결과와
천년 동안 우리가 자료를 축약적 방법을 통해서 모의한 자료 두 개의 비교입니다. 충주댐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연 단위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에서 이수 안전도는 64%에서 67%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1000년짜리 자료를 발생을 시켜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연 단위에서도 한 81.5%에서 83.2% 정도의 자료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실적 자료를 사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용수 공급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입니다.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연 단위에서 이제 상당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0년을 발생시킨 자료에서도 보면은 역시 그 연 단위는 여기에서도 과소평가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장기간의 자료를 발생을 시킨다고 해서 이 연 단위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그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꼭 개선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입니다.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의 77%에서 83%로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93%에서 오히려 87.5%로 여기도 안동댐과 마찬가지로 한 6% 정도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는 우리가 용수 공급 능력을 봤고 여기에서는 기관 신뢰도 각각 100%, 96.7%, 95%, 90%. 그러니까 30년 빈도, 20년 빈도, 그 다음에 10년 빈도에 대해서 용수 공급 가능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역시 기왕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발생시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100% 기관 신뢰도를 100% 충족하는 용수 공급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순 단위, 연 단위만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77.51 CMS를 공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1000년 자료를 발생을 시켰을 때는 80.97 CMS로 약 3 CMS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96.7% 30년 빈도 용수 공급 가능량의 경우에는 83.94에서 93.53으로 약 9 CMS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95%, 그 다음에 90% 각각 20년, 10년 빈도에서도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동댐의 경우입니다. 안동댐 경우는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 단위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 다음에 96.7%, 30년에서는 약간의 증가, 그 다음에 20년 빈도에서도 약간의 증가, 그리고 10년 빈도에서도 약간의 증가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댐의 경우입니다. 각각 100%, 17에서 16으로 약간 감소했고, 그 다음에 96.7%에서는 약간의 증가, 그 다음에 95%에서 약간의 증가, 90%에서 약간의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암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9에서 3.99로 100%에서는 상당히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96.7%에서도 감소, 그리고 95%에서 감소, 그 다음에 90%에서도 용수 공급 능력은 약간씩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설계 당시에 그 용수 공급 능력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설계 당시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월 분석 단위를 사용을 하고 연 단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뢰도가 94.4%가 나왔습니다. 즉 18년 동안에 1년에 물 부족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용수 공급 능력은 33억 8천만이라는 용수 공급이 능력이 나왔고요.
실측 자료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37년 동안의 그 실측 기간 동안에 13년의 물 부족이 발생을 해서 64.86으로 설계 당시에 비해서 약 30% 정도 용수 공급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용수 공급 능력도 역시 33억에서 24억으로 9억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000년 발생시킨 자료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역시 신뢰도가 감소를 하기는 하지만은 94%에서 81%, 약 13% 정도 감소를 했고, 용수 공급 능력은 33억에서 29억으로 약 4억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안동, 다음에 용담, 주암 다 유사하게 설계 당시에 비해서는 모두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통계 자료를 갖는 1000년 자료를 축약적 발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충주댐하고 용담댐은 실적 자료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안동하고 주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적 자료를 이용한 1단위 기간 신뢰도 분석 시 발생하는 연도별 부족 횟수하고 반순 단위 기간 신뢰도 분석 시 발생하는 연도별 부족 횟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단위 평가는 우리가 하루라도 계획 공급량만큼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면은 그 해는 전체가 용수 공급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또 같은 해에 용수 공급을 한 번 실패를 하든지 또는 10번, 100번을 실패를 하든지 연단위 평가에서는 동일하게 그 해는 용수 공급을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를 들어서 한 해에 20번, 30번 실패하는 것과 4번, 5번 실패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댐 같은 경우 발생자를 이용해서 연단위 평가를 할 때 실측 자료를 사용을 해서 연단위 평가를 할 때보다는 신뢰도가 많이 상향되는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측 자료에서는 부족이 발생한 연의 절반 이상이 부족 횟수가 10회 이상 이하로 약간만 발생했던 해였습니다. 즉 반순 단위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그럴 때 부족 횟수가 반순 부족 횟수가 10회 이상인 그러한 것이 절반이 넘었다는 얘기죠. 다른 댐들은 보통 한 3%에서 6% 정도 변동폭은 있으나 이는 유입량 특성을 발용해서 발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동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그 반순 단위 분석을 할 때 13년 중에서 7년이 부족 횟수가 10회 이하로 발생을 했습니다. 총 13년의 부족 횟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7년은 부족 횟수가 보시다시피 4회, 8회 이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즉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반순 단위에서 부족 횟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만 약간 우리가 보완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 전체가 부정령이 아니고 우리가 용수 공급에 성공한 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뢰도는 대폭 상향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안동댐 같은 경우 부족 횟수가 10회 이하로 발생한 거가 2번이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용담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같은 경우 부족이 발생한 2년 중 1년이 부족 횟수가 10회 이하로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신뢰도 분석할 때 우리가 실측 자료를 사용하는 것과 장기간의 발생 자료를 사용했을 때의 그 장단점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기존의 방식을 이용을 함으로써 실측 자료를 사용을 했을 때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설계 시와 동일한 평가 방법을 채택을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이수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자료의 길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소평가가 되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그 결과가 들쑥날쑥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자료의 길이가 짧을수록 한 번의 실패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수 안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기후에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발생 자료를 사용을 할 때에는 자료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서 과소평가가 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연단위 평가 때 단기간 가뭄이 발생해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설계 시 기준과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견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자료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 자료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지표로서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신뢰도 기준의 기간 신뢰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쭉 검토를 했을 때 양적 신뢰도, 기간 신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양적 신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댐의 취약도를 알 수 있는 무차원 취약도,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조 자료로 함께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수안전도와 관련된 어떤 기준은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아마 금년 6월, 7월 중에는 이수안전도와 관련된 기준을 내놓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